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얼굴에 생긴 오돌토돌한 돌기와 거뭇거뭇한 점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이 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간단한 천연 재료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울을 보다가 언제 생겼지 싶은 작은 돌기가 눈에 들어오고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 하나 생기더니 어느새 2개, 3개로 번지고 있어서 불안하셨던 적, 피부과에 가면 수십만 원 든다고 하니 선뜻 가기도 어렵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피부만 전담으로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날마다 만나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이 있어요. 얼굴에 생기는 편평사막위, 거뭇거뭇한 기미, 그리고 손등이나 얼굴에 두꺼워진 검버섯. 이 3가지 때문에 거울 보기가 무서워지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20년간 연구하고 검증해 온 3가지 천연 재료의 황금 조합을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여러분 가까운 마트에서 단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보충제도 없고 복잡한 기계도 없습니다. 집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 2달 안에 편평사막위, 기미, 검버섯을 확실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편평사막위가 왜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 둘째, 기미와 검버섯은 왜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지. 셋째,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왜 자꾸 재발하는지. 넷째, 오늘의 핵심 재료 첫 번째인 생율무가루의 놀라운 과학. 다섯째, 2번째 재료 알로에젤이 하는 3가지 중요한 역할. 여섯째, 3번째, 재료 꿀이 가진 특별한 효과. 일곱째, 새 재료를 섞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비율. 여덟째, 팩을 바르고 씻어내는 정확한 방법. 아홉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열째, 절대 놓쳐선 안 될 주의의 사항. 이 10가지를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편평사막위, 정말 나이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피부도 변하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평사막위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편평사막위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줄여서 HPV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자리를 잡으면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별로 없다가 60대, 70대가 되면 갑자기 많아질까요? 이유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활동력도 약해집니다. 대한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면역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HPV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면역세포가 바로 잡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얼굴, 손등, 목에 하나둘씩 생기는 편평사막위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 생기더니 옆에 또 하나 생기고 손으로 자꾸 만지다 보니까 더 번지는 것 같고 이게 전염이 되나 싶어서 불안하셨던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편평사막위는 자가 전염이 됩니다. 손으로 만졌다가 다른 곳을 만지면 그쪽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가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만지고 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이러스는 주로 얼굴에 자리를 잡는 걸까요? 이유는 자외선입니다.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잘 쓰지 않았잖아요. 농사일, 바깥 활동,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수십 년간 햇빛을 그대로 받으신 피부는 그만큼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편평사막위로 피부과를 방문하는 분이 매년 30만 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평사막위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그 10배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점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시거든요. 편평사마귀는 생긴 지 오래될수록 그리고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나 있으시면 열이 되기 전에 10개 있으시면 100개가 되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다행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이러스가 자리 잡은 피부 깊은 곳까지 서서히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는 레이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에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히 아셔야 올바른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기미입니다. 기미는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기미는 햇빛 때문에 생긴다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기미의 진짜 원인은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화입니다. 우리 피부 안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의 역할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외선이 들어오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피부가 타는 원리죠. 피부가 타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분배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골고루 흐르지 않고 막히는 곳이 생기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 색소가 특정 부위에만 몰려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검은 점, 기미예요. 여성 어르신들은 갱년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부의 자체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서 멜라닌 과활성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72%가 기미 또는 색소 침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렇다면 검버섯은 어떨까요? 검버섯,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미와 달리 멜라닌 색소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피부는 정상적으로 28일에 한 번씩 새 피부로 바뀝니다.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새 피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깨지기 시작해요. 오래된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두꺼운 갈색 패치처럼 보이는 게 검버섯이에요. 처음에는 납작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두꺼워지고 어두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검버섯이 특히 손등과 얼굴에 잘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 노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이 피부 세포 재생 주기를 교란시키거든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83%에서 검버섯이 발견됩니다. 검버섯은 그냥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관리를 안 하면 계속 커지고 두꺼워져서 피부 건강을 해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편평사마귀는 HPV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가 원인이며 검버섯은 피부 세포 재생주기 교란이 원인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기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재료들의 조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저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왜 이러는 다른 걸까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강한 빛 에너지를 피부에 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편평사마귀를 레이저로 없앤다면 눈에 보이는 돌기를 태워서 제거하는 거죠. 기미를 레이저로 제거한다면 색소가 침착된 피부층을 깎아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앨 수 있어요. 편평사마귀의 경우 눈에 보이는 돌기를 없애도 피부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HPV 바이러스까지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살아있으면 몇 달 후에 다시 올라와서 돌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발의 이유입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로 색소를 태워 없애도 멜라닌 세포가 과활성화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부 속에서 또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레이저 시술 후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저 시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부 속 근본 원인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시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자칫하면 시술 자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편평사마귀를 모두 레이저로 제거하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들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레이저 시술만 받은 분들과 레이저 없이 천연 재료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을 6개월 후에 비교해보면 천연 재료로 관리하신 분들의 재발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레이저처럼 빠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피부 속 환경을 서서히 바꿔나가기 때문에 재발이 적고 피부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재료가 등장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생율무가루입니다. 여러분, 율무 아시죠? 율무차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율무가 피부에도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율무는 벽화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전통 곡물이죠.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율무는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피부의 독소를 풀어내고 몸을 가볍게 한다. 조선시대부터 사막이나 피부 트러블에 율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어요.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던 지혜를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무 안에는 코익세노라이드, 코익솔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코익세노라이드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평사마귀가 생기면 HPV 바이러스가 피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익세노라이드가 바로 이 비정상적 세포 증식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피부과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코익세노라이드를 함유한 성분을 피부에 적용했을 때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이 유의미하게 억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성분 코익솔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산화되면서 손상되고 노화되는 거예요. 항산화 성분은 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로 보면 기미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과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율무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어서 각질 흡착력이 탁월합니다. 율무가루를 피부에 바르면 마치 스펀지처럼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끌어당겨 흡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무팩을 한 후에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원리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해드려야 합니다. 생율무가루를 쓰셔야 해요. 생율무가루와 볶은 율무가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볶으면 맛은 구수해지지만 코익세노라이드, 코익솔 같은 활성 성분들이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마트에서 율무차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볶은 것이에요. 피부팩에는 반드시 생율무가루를 쓰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율무가루는 마트 곡물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200g에 3, 0원에서 5, 0원 정도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한번 사시면 두세 달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67세 박정희 님이에요. 이분은 얼굴 전체에 편평사마귀가 정말 많으셨어요. 이마, 볼, 턱 할 것 없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레이저 비용을 알아보니 전부 제거하려면 7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셨대요. 제가 생율무가루 팩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이게 정말 될까요?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죠. 딱 2달 꾸준히 해보셨는데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편평사마귀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피부색도 훨씬 맑아지시고요. 레이저 한 번 안 받으시고 이런 변화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팩을 하고 계세요. 생율무가루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단독으로 쓰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루 형태라서 물에만 섞으면 묽어서 얼굴에서 흘러내려요.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죠. 둘째, 일부 어르신들은 율무가루의 알칼리 성분이 피부에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율무가루만으로는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알로에 젤이에요. 알로에는 정말 오래된 식물이에요. 이집트 시대부터 이미 의약품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식물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알로에를 피부에 발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화상치료, 피부 진정, 보습에 가장 많이 쓰이는 천연 재료 중 하나입니다. 알로에 젤에는 200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피부에 특히 중요한 것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로에신입니다. 알로에신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멜라닌 색소가 과활성화되거든요. 편평사마귀 주변 피부나 기미가 있는 피부는 늘 약한 염증 상태에 있어요. 알로에신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멜라닌 과활성화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당류, 특히 아세만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피부 세포 재생 주기가 무너진 상태잖아요. 아세만난이 이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세만난은 피부에 수분을 잡아두는 기능을 해요. 팩을 하는 20분 동안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네랄과 아미노산입니다. 알로에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과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알로에 젤이 율무가루 팩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역할은 진정입니다. 율무가루의 자극을 완화해줘요. 피부가 민감하신 어르신들도 알로에 젤이 들어가면 훨씬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밀착력이에요. 율무가루만 물에 섞으면 묽어서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로에 젤이 들어가면 팩 전체가 크림처럼 균일하고 되직한 질감이 돼서 피부에 착 붙습니다. 20분 동안 제자리에 있어야 율무가루의 성분이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세 번째 역할은 보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수분을 잡아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알로에 젤의 수분 성분이 팩을 하는 동안 피부에 스며들어서 보습을 동시에 해줍니다. 팩을 하면서 기미, 사마귀 관리와 보습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투명한 알로에 100% 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200ml 3,000원 정도예요. 구입하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성분표를 보셔서 알로에베라가 첫 번째로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향료나 색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재료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이 재료는 여러분 집 부엌에 지금 당장 있을 거예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약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상처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도 꿀의 치료 효과를 강조했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상처가 나면 꿀을 발랐죠. 그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어요. 꿀이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꿀에는 산화수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든요. 이 산화수소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또한 꿀은 pH가 3.2에서 4.5 정도로 산성인데 세균은 이 산성 환경에서 자라기 어렵습니다. HPV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꿀이 만드는 환경은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꿀이 피부팩에서 하는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균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꿀의 항균 성분이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꿀을 팩에 넣을 충분한 이유가 되죠. 두 번째는 영양 공급이에요. 꿀에는 비타민 B1, B2, B6, C,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율무가루가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새로 드러난 피부에 바로 영양이 공급돼야 해요. 꿀의 영양 성분들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 피부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보습막 형성이에요. 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화장품 성분표에서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글리세린이 하는 역할이 바로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꿀이 자연적으로 이 글리세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팩을 하는 동안 피부 위에 얇은 보습막이 형성돼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어떤 꿀을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천연 벌꿀이에요. 그런데 천연 벌꿀이 없으시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시중꿀도 충분합니다. 팩에 쓰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비싼 꿀일 필요는 없어요. 단,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이나 설탕이 많이 섞인 제품은 피하세요. 성분표에 과당 또는 물엿이 앞에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지금까지 세 가지 재료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생율무가루는 노폐물과 각질을 흡착하고 HPV 바이러스를 억제합니다. 알로에 젤은 팩의 밀착력을 높이고 피부를 진정하며 보습을 담당합니다. 꿀은 항균 효과로 바이러스 억제를 돕고 새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며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세 가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황금 조합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새 재료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 이 조합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율무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너무 딱딱해서 발림성이 나빠지고 너무 적으면 흡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로에젤을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묽어서 흘러내리고 너무 적으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서 찾아낸 황금 비율을 오늘 공개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생율무가루 1큰술, 알로에젤 1큰술, 꿀 반 작은술, 그릇 하나,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 하나. 이게 전부예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번 팩하는데 100원도 안 듭니다.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깨끗한 그릇에 생율무가루 1큰술을 넣으세요. 그릇은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유리 그릇을 추천해드려요. 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 알로에젤 1큰술을 넣으세요. 처음 알로에젤을 율무가루 위에 올리면 잘 섞이지 않아요. 가루 위에 젤이 뭉쳐있는 상태예요. 이건 정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 꿀 반 작은술을 넣으세요. 꿀은 적은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려서 씻어내기 힘들어요. 네 번째 단계,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천천히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덩어리가 생기고 잘 안 섞이는 것 같아도 1분 정도 계속 저으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돼요. 색깔은 연한 베이지색이 나오고요. 완성된 팩의 적당한 농도는 숟가락으로 떠올렸을 때 천천히 뚝뚝 떨어지는 정도예요. 마요네즈나 플레인 요거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너무 묽으면 율무가루를 작은 술로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딱딱하면 알로에젤을 작은 술로 조금 더 넣어서 조절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만든 팩은 반드시 그날 바로 써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천연 재료라서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금방 변질됩니다. 특히 꿀이 들어간 팩은 실온에서 몇 시간이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양만큼만 그때그때 만드세요. 목이나 손등에도 바르실 거라면 처음부터 율무가루 2큰술, 알로에젤 2큰술, 꿀 1작은술로 넉넉하게 만드세요. 알로에젤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우유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알로에젤보다 점성이 낮으니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추세요. 꿀이 없으시면 율무가루와 알로에젤만으로 만드셔도 돼요. 다만 꿀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니 가능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팩을 만드셨으면 어떻게 바르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바르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절반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해요. 팔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동전 크기만큼 팩을 발라서 10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따갑거나 가렵다면 이 팩은 본인 피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상담하세요.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패치 테스트가 통과됐다면 이제 얼굴에 바르실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단계, 세안입니다. 화장하셨다면 클렌징부터 하시고요. 평소 쓰시는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살짝만 닦으세요. 완전히 바싹 말릴 필요 없어요. 약간 촉촉한 상태가 팩이 잘 발립니다. 두 번째 단계, 팩 바르기입니다.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팩 전용 붓을 쓰셔도 돼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코, 턱 순서로 골고루 펴 바르세요. 편평사마귀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기미가 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검버섯이 있는 부분은 살살 눌러서 팩이 잘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바를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눈 주변 1cm 이내는 피하세요. 눈꺼풀과 눈 주변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예요. 입술 바로 옆 5mm 정도도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손등이나 목에도 바르고 싶으시면 바르셔도 됩니다. 손등에 검버섯이나 편평사마귀가 있으신 분들 팩을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세 번째 단계, 20분 기다리기입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게 좋아요. 20분이 지나면 팩이 서서히 굳기 시작해요. 이건 정상입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 속 노폐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굳을수록 조여드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많이 당기거나 따갑다면 바로 씻어내세요.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10분만 하시고 다음번엔 15분, 그 다음엔 20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네 번째 단계, 씻어내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곡물가루가 들어간 팩은 바로 물에 씻으면 세면대 하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파츌라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팩을 살살 긁어내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순서로 부드럽게 긁어내고 긁어낸 팩은 화장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절대 세면대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큰 덩어리를 제거하셨으면 이제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세요. 따뜻한 물로 살살 헹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누 세안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팩 자체가 이미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비누까지 쓰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실 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아야 합니다. 팩을 한 직후 피부는 새 피부가 드러난 민감한 상태예요. 5번째 단계, 보습입니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시면 안 돼요. 팩 후에 보습을 안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쓰시는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영양 크림을 한 번 더 덧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팩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팩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이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팩으로 기미를 열심히 없애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면 다시 생겨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해요. 집에 계실 때도 창가에 앉아 계신다면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유리창이 자외선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피부 재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분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단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컵을 드시면 전날 밤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기미 치료에 피부과에서 비타민C 이온 도입 시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식사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 딸기, 귤,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에 비타민C가 풍부해요.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드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재생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성장 호르몬이 밤에 분비되면서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기미도 더 진해지고 피부색도 칙칙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가장 좋아요.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5번째,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편평사마귀는 손으로 만지면 자가 전염이 됩니다. 하나 있던 게 만져서 2개, 3개로 번지는 거예요. 팩을 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이 5가지 생활 습관이 팩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줍니다. 팩은 일주일에 2번이지만 이 생활 습관은 매일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려야 해요. 이것들을 모르고 팩을 하시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천연 재료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율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10분 반응을 보신 후에 얼굴에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두 번째, 일주일에 2번이 최적이에요. 효과가 빨리 보고 싶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이 주기를 꼭 지켜주세요. 주의사항 세 번째,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팩을 오래 두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20분이 넘으면 팩이 너무 굳으면서 오히려 피부를 당기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타이머를 반드시 맞춰 놓으세요. 주의사항 네 번째, 팩 후 보습은 빼놓지 마세요. 팩 후에 피부가 빨갛거나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이때 보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피부 자체 방어 반응으로 피지를 더 만들어내거나 색소가 더 침착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5번째, 만든 팩은 그날 바로 다 쓰세요.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방부제가 없는 천연 재료라 금방 변질돼요. 주의사항 6번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여드름이 심하게 난 상태에서는 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부위에 팩을 바르면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 하세요. 주의사항 7번째, 피부질환으로 약을 바르고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생제 연고 등을 바르고 있는 부위에 팩을 하면 서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2달 이상 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 상태가 나빠진다면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모든 분의 피부가 천연 팩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편평사마귀가 매우 많거나 기미가 매우 깊게 자리 잡은 경우에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팩은 가벼운 증상부터 중간 정도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편평사마귀는 HPV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잘 생겨요. 손으로 만지면 자가 전염되니 만지지 마세요. 두 번째,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특정 부위에 몰리면서 생깁니다.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세 번째, 검버섯은 피부세포 재생주기가 깨지면서 각질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손등과 얼굴에 잘 생겨요. 네 번째, 레이저 시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앱니다. 피부 속 근본 원인이 남아있으면 재발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황금 조합은 생귤무가루, 알로에젤, 꿀입니다. 생귤무가루는 흡착과 HPV 억제, 알로에젤은 진정과 밀착과 보습, 꿀은 항균과 영양 공급을 담당합니다. 여섯 번째, 비율은 생귤무가루 1큰술, 알로에젤 1큰술, 꿀 반 작은술입니다. 일곱 번째, 사용법은 패치 테스트 후 세안하고 팩 바르고 20분 기다리고 스파츌라로 긁어내고 미온수로 헹구고 보습하기입니다. 여덟 번째, 일주일에 2번이 최적 주기입니다.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C 섭취, 충분한 수면, 얼굴 만지지 않기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열 번째, 만든 팩은 그날 바로 쓰세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에는 피부결이 부드러워집니다. 2주 후에는 각질이 정리되고 피부톤이 밝아져요. 한 달 후에는 편평사마귀와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해요. 2달에서 3달 후에는 편평사마귀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기미와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하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20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문제로 자신감을 잃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외출하기가 꺼려지고 손자 손녀 얼굴 가까이 대기도 부끄러우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거울을 자주 보시게 되고 외출이 즐거워지시고 손자 손녀한테 뽀뽀도 더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도 옆에서 보면서 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피부는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생율무가루 한 봉지, 알로에젤 한 통, 그리고 집에 있는 꿀 한 병.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이웃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꼭 남겨주세요.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 팩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더 자세한 경험담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1세 이순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얼굴 왼쪽에 큰 기미가 있으셨어요. 정말 크고 진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진해지셨대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2번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좀 옅어지는가 싶었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진해졌어요. 레이저 한 번에 20만 원이었는데 2번에 40만 원을 쓰시고 또 재발하니까 포기하셨대요. 저한테 오셨을 때 원장님,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시며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실 것.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율무가루 팩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실 것. 이렇게요. 솔직히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의사한테 다녔는데 이게 될까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3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고 피부톤 전체가 환해지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원장님, 제 딸이 엄마 피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64세 최준성 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남성분이에요. 남성들도 이런 피부 문제 많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심하게 있으셨어요. 두껍고 어두운 검버섯이 손등을 덮고 있었는데 악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손등을 보고 움찔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 더 신경이 쓰이셨던 거죠. 이분께는 얼굴 팩뿐만 아니라 손등에도 팩을 하도록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손 씻고 나서 반드시 핸드크림을 바르도록 하시고요.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습관도 추가하셨어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손등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검버섯이 많이 얇아지고 색도 옅어졌고요. 이분이 원장님, 이제 악수가 편해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게 생각나요. 이런 사례들이 제게 큰 보람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면 단순히 보기 좋아지는 것 이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일상이 더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율무가루 팩의 과학적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왜 이 팩이 효과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더 자신감 있게 꾸준히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피부는 크게 3층으로 나뉩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표피층, 그 아래 진피층, 가장 아래 피하지방층이에요. 기미와 검버섯은 주로 표피층에서 생기고 편평사마귀는 표피층과 진피층 경계 부근에서 생깁니다. 율무가루가 표피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율무가루 입자는 아주 미세해요. 이 미세한 입자들이 피부에 닿으면 표피층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층으로 파고들어요. 각질층에는 오래된 각질 세포들이 쌓여 있는데 율무가루 입자가 이 오래된 각질 세포들 사이로 들어가서 흡착력으로 끌어당기고 제거해요. 이게 바로 각질 제거의 원리예요. 각질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 아래 있던 새로운 건강한 피부 세포가 드러납니다. 피부톤이 밝아 보이는 이유예요. 둘째, 멜라닌 색소가 표피층 위쪽에 쌓여 있던 게 각질과 함께 제거되면서 기미가 옅어집니다. 셋째, 검버섯의 두꺼운 각질층이 점진적으로 얇아집니다. 동시에 율무가루 속의 코익 세노라이드 성분이 표피층을 통해 서서히 흡수되면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억제해요.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1, 2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알로에젤의 아세만난 성분은 피부 세포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세만난은 피부 섬유아세포를 자극합니다. 섬유아세포는 피부의 구조를 만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하는 세포예요. 나이가 들면 섬유아세포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아세만난이 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꿀의 항균 작용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피부에 닿으면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살균제예요. HPV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을 공격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편평사마귀의 확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그리고 저희 채널 댓글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피부가 원래 너무 건조한데 이 팩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를 조정해 주세요. 첫째, 알로에젤의 비율을 조금 늘려주세요. 율무가루 1큰술에 알로에젤 1큰술 반으로요. 둘째, 팩 시간을 15분으로 줄이세요. 건성 피부는 20분이 너무 길 수 있거든요. 셋째, 팩 후에 수분크림을 더 풍성하게 발라주세요. 유분기가 있는 영양크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부과에서 기미 크림을 처방받아 바르고 있는데 팩이랑 같이 해도 될까요? 이건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방받은 기미 크림은 대부분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팩까지 하면 피부의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팩을 하는 날은 기미 크림을 쉬고 기미 크림을 바르는 날은 팩을 쉬는 방식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피부에 발라도 괜찮을까요? 네, 피부에 바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뇨는 혈당에 관한 문제인데 소량의 꿀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편평사마귀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편평사마귀의 수가 많을수록 완전히 관리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십 개 이상 되는 분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율무가루 팩과 함께 피부과 시술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술로 수를 줄이고 팩으로 재발을 막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두피에 편평사마귀가 생겼는데 팩을 해도 될까요? 두피는 얼굴과 다르게 굵고 많은 모발이 있어서 팩을 바르고 씻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피의 편평사마귀는 피부과에서 직접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팩을 두피에 바르다가 율무가루가 모발과 엉켜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계절별로 팩을 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봄,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요. 이 시기에는 팩 후에 자외선 차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팩을 하고 나면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진 상태예요. 이때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봄, 여름에 팩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팩 후 8시간 이상 자외선을 피할 수 있도록요. 가을,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알로에젤 비율을 약간 늘리거나 팩 후 보습을 더욱 철저히 하세요. 날씨가 추울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피부 재생도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로 세안한 후에 팩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팩의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니 미온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팩을 할 때 방 안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추운 방에서 팩을 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너무 더운 방에서 하면 팩이 너무 빨리 마를 수 있어요. 적당히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팩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지속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 하면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웃 친구 한 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해볼까 하고 제안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팩 하는 날을 같이 정해서 서로 체크해드리면 2달, 3달을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두 분이 이웃 사촌이신데 함께 시작해서 서로 응원하면서 6달을 꾸준히 하셨어요. 두 분 모두 편평사마귀가 많이 줄었고 피부톤도 훨씬 환해지셨어요.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우정도 더 깊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팩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키운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에요. 건강도 함께 챙기면 더 든든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오래도록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하고 물어볼 그날까지 꾸준히 함께 해나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리가 이렇게 한 피부에 해를 피부가 이렇게 다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들을 때마다 저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